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법률 스님의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애완견 두 마리하고 애완견 그 주인이 같이 산책을 저 앞에서 오고 있는데 내 옆을 지나가면서 애완견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다리를 갑자기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느낌이 뱀한테 물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뱀한테 물려본 적은 없지만 꼭 이렇게 뱀한테 물른 것처럼 따끔하고 하면서 막 욱신욱신하고 장단지가 그러면서 피가 막 나고 갑자기 그게 멍이 퍼렇게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목이 터져갖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언짢고 불쾌하고 기분도 나쁘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애완견 그 주인이 되게 인상은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하다고 목줄을 제가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죄송하다 하는데 그 말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한편에서는 너가 화난 거를 알아차려야지. 불쾌하고 이런 마음을 얼른 알아차려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닌데 이게 피가 나고 지금 멍들고 이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무슨 그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상처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그 애완견 그 주인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내가 소인배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영 마음이 불편해서 이틀 후에 그 애완견 주인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했고 애완견 그 주인도 자기도 죄송하다 해서 복숭아 한 상자를 보내줘서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법륜 스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걔가 물었을 때 그 당시 막 피도 나오고 멍도 들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 몸이 이렇게 다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을 관점을 바꿔야지 그 경계에 끄트리지 않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때 이렇게 그 해탈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게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성인 군자처럼 일대 입장이 어떠냐. 안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서 입장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해서 물어야지. 자기가 뭐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같으면 뺑긋이 웃었었겠지 뭐 물리고도. 그런데 보통 자기가 부처님도 아니면서 부처님 흉내를 낼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 공부 조금 해가지고 하는 수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묻느냐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때는 발로 갖고 개를 차든지 몽둥이가 있으면 때려버리자야지. 왜냐하면 이게 정당방위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때릴 때는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이 때려도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짐승이 덤비는데 당연히 정당방위의 권리가 있지. 그거 하고,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하고, 내가 화가 난 거 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화가 나느냐,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 이건 어쩔 수 없는데, 화가 나는 건 내가 수행이 덜 돼서 화가 난 거다. 이거는 개 때문에도 아니고 주인 때문에도 안 되고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그 개한테 또는 주인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것은 자기의 권리에 속한다. 개한테
물린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뭐다? 자기의 권리에 속한다. 왜냐하면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다닐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거나 입에 제가를 이렇게 마스크를 껴서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지혜왕견이라고 그것도 안 지키고 다 풀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자기한테 애완견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위협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사람은 큰 사냥개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그 수에 속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거나 배상을 해야 된다. 관점을 이렇게 딱 가져야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 그건 뭐 물리니까 내가 수행이 좀 부족해서 화가 났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좋아하니까, 개를 좋아하니까 이제 개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뭐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집착을 하면 거기 애정을 가지면 그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잘못됐다는 할 수 없으나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개도 반드시 목줄을 하고 맹견은 반드시 입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위험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특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한테 물린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개를 더 걱정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현상 왜 생기냐? 지금 너무너무 거기에 애정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못 키우고 버려진 거는 보살핀 건 신경 안 쓰고 개가 버려지거나 고양이가 버려진 거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잘못됐나?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돌본다고 문제를 삼는다. 그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건 자기 종교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딱 가지시고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뭐 한 거는 그거는 자기 수행이 부족하다. 그 뭐 웃으면서 아이고 뭐 물려봐야 뭐다. 뭐 따끔하네.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받아들이되 그러한 재발 방지, 내 말고 딴 사람도 물려서 그 위험할 걸 대비해서 반드시 그것은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해서 다시는 그렇게 개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아이고 뭐 복숭아 한 상자 먹고 막 됐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수행자는 자기 문제는 가볍게 받아들이되 이것이 타인에게 갈 거를 생각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호랑이가 우리 어머니를 물어 죽였기 때문에 내가 호랑이를 죽인 다음에 이건 복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자는 복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다른 할머니를 또 물 거를 막기 위해서 어때요? 호랑이를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복수 개념이 아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 우리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스님들이 막 일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세속 사람이에요. 적개심으로. 그러나 외고가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때요? 칼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수행자는 그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임난 때 승병이 생긴 거는 그런 정신에서 생긴 거지 세상 사람처럼 막 외놈들 밉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광견병이나 이런 거 뭐 애완용 동물 요즘 다 주사 맞히니까 덜한데 어쨌든 이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미국 가면 애완동물 중에 뱀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백화점에 가면 뱀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 뱀 키우는 거 자기 뱀 널 갖고 이렇게 목에 걸고 좋다고 그걸 다른 사람 있는 데 가서 노는 데 가서 강아지 나누듯이 나누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또 그 사람도 뱀을 좋아하고 뱀이 위험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기에 징그럽다 이런 거지.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을 놀래게 하면 아무리 내가 뱀을 좋아하더라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듯이 내가 고양이나 개든 쥐든 뭐 자기가 애완용 동물을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조사해봐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쥐를 또 엄청나게 겁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쥐를 애완용 동물로 키우는 사람 있잖아. 하얀 쥐. 오줌에 넣어가 맨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막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고양이를 좋아하더라도 다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를 무서워해서 개를 멀리하면 아이고 애완용 동물을 왜 그렇게 사랑 안 해? 동물을 사랑 안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지가 하는 거는 항상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그러다. 이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는 물려도 뭐 병원에 가니까 큰 상처 아니네.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반드시 내가 한 달간 당신 관찰해보고 목걸이를 안 하거나 마스크를 안 하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해서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복숭아 한 잔 한 걸 먹고 뭐 내가 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사회 정의, 그러니까 수행자로서 뭐 내 마음이 좋아졌다는 건 좋은지 몰라도 수행자는 반드시 사회적인 정의를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나가야 수행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